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급반등 후 7월 들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7월 들어 우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 상해 종합지수가 7월 1일부터 8일까지 1.3% 하락한 후 이번 주 즉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3.8% 하락했습니다. 7월 들어 실적 시즌에 들어선 데다 이번 주는 부동산 관련 노이즈가 있었고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면서 이익 실현이 일부 나왔고요. 해외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원자재 가격 급락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화됐습니다. 하반기 중국 증시 흐름의 결정 요인 중 1번은 역시 경기 개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5일 발표된 6월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산업 생산과 내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중 서비스업의 개선이 아직 부족했고 부동산업의 둔화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찐정토 과거 영상 중 5월 경제지표, 5월 실물 경제지표 속 확실성과 불확실성, 이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연결이 잘 될 겁니다. 우선 산업생산, 파란색은 당월치이고 주황색은 예상치입니다. 6월 산업생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9%로 5월치인 0.7%를 상회했지만 예상치인 4.5%를 하회했습니다. 분야별로 채굴업 산업생산은 기저효과와 석탄 공급 확보에 힘입어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전월치는 1.1%입니다. 제조업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 그중 하이테크 제조업이 장강 삼각주 등 지역의 생산 정상화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면서 기여도가 컸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일반 설비, 전문 설비, 자동차 제조, 전기기계,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등의 회복세가 양호했는데 그중 특히 자동차 제조업이 생산 회복과 구매세 감면 등 정책 추진하에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3.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산 중 아쉬운 점은 6월 서비스업 생산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3%인데요. 5월치가 마이너스 5.1%, 즉 6월치가 1.3%로 플러스 전환은 했지만 과거 정상 수준에 비하면 아직 일정한 거리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사회 소매 판매.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당월치이고 주황색이 예상치입니다. 6월 사회 소매 판매 총액의 증가율은 3.1%로 전월치인 마이너스 6.7%에서 플러스 전환했고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도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의 완화 개선, 주민 소비 경험 효과의 약화, 성장 안정화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 등이 소비 개선을 촉진시켰습니다. 그중 비자동차류 상품의 판매가 전월 대비 6.3%포인트 개선됐고 외식이 전월 대비 17.1%포인트 개선, 자동차가 전월 대비 29.9%포인트 개선되는데 특히 자동차 소비가 소비 확대 정책에 힘입어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 관련 소비 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관련 소비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고정자산 투자. 6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1%로 5월치인 6.2%를 좀 하회했지만 예상치인 5.9%를 상회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에 제조 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기타 투자가 들어있는데요. 제조업 투자는 대도시 봉쇄 해제, 기업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인프라 투자도 대폭 개선되는데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데 유틸리티 수력 등 인프라 시설의 개선이 뚜렷했고 하반기 재정의 집행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부동산 개발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5월의 7.8%에서 6월의 9.4%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올해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의 점진적 약화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요 면에서 상품 주택 판매 면적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5월의 31.8%에서 6월의 18.3%로 축소됐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도 축소됐지만 70개 주요 도시의 평균 판매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좀 둔화됐습니다. 공급 면에서 지난 5월 일정 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6월에 다시 번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6월의 토지 구매 면적, 신규 착공 면적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각각 45.1%, 52.8%로 확대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6월 부동산 개발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5월의 7.8%에서 6월의 9.4%로 확대됐는데요. 이는 부동산 레버리지 축소라는 큰 배경하에 토지 구매에 있어서 신중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개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6월 실물 경제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지만 서비스업의 개선이 아직 부족했고 부동산업의 둔화가 계속됐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기가 더 확실히 개선되려면 내수소비, 특히 서비스업의 개선이 더 뚜렷이 나와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마이너스 효과도 더 많이 약화돼야 하는데 만약 향후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7월 15일 발표된 6월 경제지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였습니다.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